안녕하십니까, 통윤입니다. 오늘은 교수나 학자로 성공을 하고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관상적 특징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나 학자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이나 혹은 문학계 혹은 과학계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상적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두상이 방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상이 방정.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두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특별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두상이 반듯해야 됩니다. 반듯해야 한다. 반듯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울어진다든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상이 반듯하고 방정해야 우선 첫째 좋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정수리가 약간 이제 솟아야 좋다 이겁니다. 솟아야 좋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다 하면 이 귀가 있죠. 이 귀를 직선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올라가면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수리 백회 그러죠. 백회. 요것이 뭐냐면은 5대 조상입니다. 자기의 직계 5대 조상의 기운이 요 정수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근원을 따지면 10대 조상도 있고 20대 조상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자기에게 운명의 그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주는 조상의 근원이 5대 조상입니다. 이 5대 조상부터 이렇게 4대, 3대, 2대, 1대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이마를 향해서요. 그래서 요 정수리가 좀 도톰하고 이렇게 나와야 좋습니다. 그래야 5대 조상의 그 기운을 받아갖고 내가 복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두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을 두각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두각 그럽니다. 요 부분을 두각 그러는데 요것이 이렇게 두각이 아주 두툼하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각이 살아있질 않고 이렇게 죽어갖고 이렇게 럭비공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한 것은 두각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각이 살아있어야만이 전력도 강하고 또 조상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기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이 좋아야만이 두상이 우리가 방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이 몸과 얼굴을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의 특징을 오행으로 나누는 그런 관상적
방법이 있습니다. 오행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행을 따지면 목화 토금수 그러죠. 그러니까는 목형이라든가 화형이라든가 토형이라든가 금형이라든가 수형이라든가 이렇게 5가지의 형태로 그 사람의 몸이나 혹은 얼굴을 구분을 해갖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의 운명적 특징을 구분하는 관상적 방법이 있는데, 이 지금 교수나 학자로 이 학문 계통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형이라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목형이 뭐냐면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형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목형의 특징은 대개 이 이마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마가 좀 넓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얼굴이 깁니다. 얼굴이 길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좀 갸름한 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좀 갸름하다. 다시 말하면 턱이 벌어지질 않고 턱이 좀 좁은 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번째 특징은 뭐냐면 코가 길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입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의 특징적으로 볼 때는 이런 5가지 조건을 보고서 이 사람은 목형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집은 비교적 키가 큰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키가 작은 목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정격으로 따진다면은 키가 좀 큰 편이고 좀 말랐다 이겁니다. 말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학상으로 이 목형을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학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무령으로 볼 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학상, 다시 말하면 목형으로 이루어지고서 얼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얼굴이 잘 이렇게 청수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좀 좋고 학문적인 면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형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물론 다른 형태의 관상을 가진 사람도 물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부분이 좋으면 하겠지만, 우리가 비교적 분류할 때 목형들이 많이 학계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액방이윤이다 그럽니다. 액방이윤. 액방이윤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두각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이마를 볼 때 요 부분을 갖다가 뭐냐면은 관상학적 용어로 변지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이마의 모서리 부분입니다. 위 이마의 모서리 부분, 요것을 변지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액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각. 다시 말하면 이 각이 되는 것은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상학적인 용어로는. 그래서 요 이마의 모서리 부분, 이마의 양쪽 끝 위에, 위 이마의 양쪽 끝을 우리가 관상학적인 용어로 변지 그러는데, 요 부분이 두툼하고 발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죽으면은 부모 덕도, 조상의 덕도 약하지만서도 특히 이 부분이 발달해야만이 철학적 사고를 잘하게 되고 논리적인 사고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끈질긴 집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특히 잘 발달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학문적 성취와 그 내용이 어떻게 충실하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툼하게 잘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상당히 윤기가 있으면은 그 능력이 잘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쌍목이 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눈썹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눈썹이라는 것은 이 눈보다는 조금이라도 길어야 됩니다. 눈이 이 정도다 그러면 약간이라도 눈썹이 길어야만이 문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이렇게 머리가 좋은 눈썹은 뭐냐면은 이 신올미라고 그러죠. 신올미라는 것은 뭐냐면 초승달 같은 눈썹이다 이렇게 해갖고, 초승달이 되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초승달이. 그러니까 그 초승달 같은 눈썹이라는 것은 그 눈썹의 폭이 좀 가늘면서 이렇게 라운딩을 진 눈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고 영리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청숨이라고 하여서 눈썹이 나긴 났는데 이렇게 났는데 여기 견육이라고 그래갖고, 눈썹이 나도 아주 진하게 이렇게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이 보일 정도로, 눈썹과 눈썹 사이에 살이 보일 정도의 눈썹이 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청숨이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문장력이 좋습니다. 이 눈썹이라는 것은 눈썹은 이제 뭐냐면은 문서궁을 말하는데, 이 눈썹의 문서궁은 뭐냐면 문장력하고도 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문장력이 좋다 이렇게 글을 잘 쓰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학문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것이 너무 진하다, 눈썹이 너무 진해갖고 이렇게 되게 되면 기세는 강한지 몰라도 완고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잘 나가든지, 나갈 때도 있겠지만서도 다른 부위가 좋아서 꼭 실패를 맛보게 되고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썹은 진한 것이 좋지만서도 너무 이렇게 진해갖고 그 살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게 되면 완고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위주로 나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발륜이다 그랬습니다. 발륜 혹은 피모가 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몸에 있는 털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 있는 털은 뭐냐면은 피의 이 혈정 있죠. 피의 여분이다 그랬습니다. 피의 여분. 그래서 이 몸에 있는 털과 얼굴에 있는 털들은 뭐냐면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머리털하고 머리카락하고 눈썹 혹은 수염을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염을 기르질 않으니까는
보통 얼굴에서 볼 때는 머리털이나 눈썹을 보고서 그 피모가 좋으냐 나쁘냐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이 머리털이라든가 눈썹이라든가 이런 털은 뭐냐면은 그 피의 혈정의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아주 맑고 깨끗하고 신진대사가 이렇게 혈액이 잘 조화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이 털뿐만 아니라 피부도 상당히 곱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탁하지 않습니까? 혈액이 탁하게 되면은 피부도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 털들이 억셉니다. 그래서 피모가 섬세하고 이렇게 윤기가 나야만이 총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거칠거나 이렇게 윤기가 안 나면은 되게 어리석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단순하고 생각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라든가 혹은 눈썹들이 윤기가 있어야만이 에너지가 이렇게 충만하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피부가 부드럽고 또 고와서 이런 사람이 성정도 맑고 깨끗함으로 이런 사람들이 글도 잘 쓰게 되고 또 영리하고 이렇게 문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특히 여성이 이러면은 대개 뭐냐면은 이 술자리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항상 귀는 귀 자체의 기능을 몇 번 얘기를 했지만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눈보다는 이 귀의 상단이 눈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높이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귀하게 되고 명예가 따릅니다. 명예가 따릅니다. 아무리 귀가 잘생겼다 하더라도 눈보다 아래로 처졌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귀도 약해지고 명예도 없습니다. 이것은 꼭 봐야 됩니다. 이 귀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인생의 운명에 그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고서에는 뭐냐면은 눈썹보다 높아야 된다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눈썹보다 높은 사람은 별로 없고, 이 눈을 기준해서 눈보다도 조금 높이 달려야 자기의 명예와 혹은 귀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일곱 번째로 눈에 진기가 꽉 차야 됩니다. 진기가. 그래서 눈에 진기가 꽉 차려면은 뭐냐면은 눈이 새까말수록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이 작을수록 눈이 아니라 눈동자가 작을수록 좋고, 제일 중요한 것은 흑진주처럼 반짝반짝 빛나야 그 사람의 지혜가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빛이 이렇게 이제 학자나 교수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눈빛이 이 가을 물처럼 굉장히 맑고 아주 밝아야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총명하며 지혜가 있고 집중력이 좋아서 목표 달성에 의지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가을 물빛 이런 요것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게 맑습니다. 맑다. 눈이 맑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코를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코가 반듯해야 좋지만서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콧대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좋고, 그 다음에 비교적 코가 크고 길수록 좋습니다.
코가 크고 이렇게 이제 조금 코가 큼지막해야만이 자기의 그 역량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제대로 발휘를 하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뇌 역량이 크다는 것이죠. 행동력도 있고. 그래서 코는 비교적 큰 편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뭐 너무 부조화스럽게 크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입인데, 입은 클수록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수록 좋다 그래서 너무 부조화되게 큰 게 아니라 약간 입은 큰 편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에는 자기 주먹이 들어갈 만큼 입을 벌렸을 때 그렇게 나오지만서도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비교적 입은 약간 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이 좀 크면은 생활력도 강하지만 상상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상상력이 발달돼야 좋은 업적을 갖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이 비교적 큰 사람이 상상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또 붉어야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입은 뭐냐면 조금 작아도 입술이 붉은 게 중요한 겁니다. 입술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입술이 허염을 걷거나 혹은 푸르딩딩하거나 이런 색깔이면 그것은 별로 결과가 없고 도리어 힘들어지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인당입니다. 인당은 자기 손가락 넓이가 자기 손가락 두 개를 기준해서 집어넣었을 때 정도의 최소한도의 크기가 돼야만이 우리가 인당이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당이 맑고 흉터라든가 점이라든가 혹은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인당이 맑고 깨끗하며 윤택할수록 그 사람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인당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기운을 갖다가 모으고 이렇게 펼치는 그런 중심처입니다. 그래서 인당이 좀 두툼하면서도 인당이 쑥 들어가든가 혹은 주름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흉터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인당이 그런 거 없이 두툼하면서 맑고 깨끗해야만이 머리도 잘 돌아가고 지혜롭고 특히 사회성이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서 하는 일에 업무가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상 10가지의 관상을 갖추면 갖출수록 이 사람은 교수나 학자로서 혹은 문학계에서 혹은 학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